캄캄한 밤 어둠을 가르는 칼소리가 커다란 무대를 채웁니다. 어깨와 겨드랑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칼. 장엄한 표정과 동작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데요. 경남 통영을 대표하는 춤 승전무입니다. 귀기 어린 눈빛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뿌리는 이 사람. 중요 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칼춤 예능 보유자 어목자 선생입니다. 부산 연지동에 자리 잡은 국립부산국악원. 여기가 어목자 선생의 일터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그녀는 국악원의 초대 예술 감독으로 부임해서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지요. 그 앞동작 그리고 팔 이 접으면 안 돼. 너희들 무슨 팔 길다고 팔 자랑하니? 쫙 펴준다. 펴주고 딱딱한 거는 그 호흡을 넣으면은 딱딱하지 않아. 이 라인이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관록을 말하는 거야. 아직 너희는 무용단밖에 못한다 하는 그런 관록이나 똑같은 그 표현이야 그게. 정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네요. 하이 하나 둘셋넷 얘들아 너희는 또 무슨 가슴에 뭐가 엉거리진 것처럼 그렇게 뿌리라 했잖니.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뿌리고 또 다시 뿌려서 매고 이게 척척 이렇게 걸쳐주는 거 알겠지? 그녀가 중점을 두는 건 전통의 맛을 살리는 것, 전통 예술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춤곡을 만드는 게 그녀의 오랜 꿈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전통춤 승전무가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승전무. 과연 어떤 춤일까요? 승전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앞에서 추던 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이겼을 때 추는 춤인데요. 경남 통영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통 춤입니다. 조선시대 통영의 삼도 수군 통제영이 설치된 이후 교방청 기녀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 연해석이나 배 위에서 이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어온 탓에 승전무는 춤사위가 내향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 이후로는 충무공을 기리는 헌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8월이면 통영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한산대첩 축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승전무인데요. 올해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로 승전무가 올려집니다. 그런데 승전무 예능 보유자 어목자 선생이 보이질 않네요. 대체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셨네요. 오늘은 춤사위 대신에 장단을 잡았습니다. 전통 춤과 장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부족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직접 장단을 잡기도 한다는데요. 저 오정에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전통을 이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대의 승전무를 발굴하고 지켜온 어목자 선생.
그녀의 열정에 같은 예인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승전무는 북춤과 칼춤 두 개의 춤이 하나로 합해져 완성되는 춤입니다. 처음 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1968년에는 북춤만이 지정됐다가 1987년 재조사 끝에 북춤과 건무가 함께 지정 완전한 승전무가 되었습니다. 승전무라는 이름은 칼춤하고 북춤이 같이 연희가 됐을 때에 이순신 장군 앞에서 전쟁을 노래한 춤으로서 연결이 됐을 때 승전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통영 건무만은 그 정순남 선생님에게 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같은 동작,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다 제거를 하고 절대로 더 북춤처럼 만들어서 들어왔다거나 그 대형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북춤과 칼춤으로 나눠지기에 복장 역시 다른데요. 팔에 낀 색동 한삼은 북춤과 칼춤에서 모두 사용합니다. 북춤을 추는 이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두 개의 북채를 듭니다. 북채는 한삼 속으로 감춰지는데요. 허리에 두른 전대는 왼쪽으로 매듭을 묶습니다. 이 복장을 입고 4명이 조를 이뤄서 북의 사면에 서서 춤을 춥니다. 북은 전쟁을 할 때 지휘 호령 신호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춤일지 궁금하시죠? 잠시 함께 감상해 볼까요? 텅 빈 공간 속에 놓인 북. 무용수들의 호흡과 힘이 온 세상을 채울 것 같은 북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승전무의 칼춤은 어떤 모습일까요? 칼춤을 출 때는 머리에 붉은색 전립을 씁니다. 보통은 검은색이지만 건무의 붉은색 전립은 여성의 우아함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칼인데요. 분리형 칼목은 360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사합니다. 모름지기 춤에는 중요한 동작, 우리말로 사위가 있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겨드랑 사위는 칼을 겨드랑이에 끼우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잦은 사위인데요. 한삼으로 바다 물결을 표현한 동작입니다. 자연스러운 팔의 곡선이 정말 바다 물결 같지요? 그리고 중요한 동작이 엇사위인데요. 춤을 출 때 마지막 박에 칼이 어깨에 얹히는 동작입니다.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칼을 꺾는 이 동작은 머리사위인데요. 배 위에서 춤을 추다 보니 동작들이 안으로 녹아드는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춤 동작도 알았겠다. 칼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북춤과는 달리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춤이지요. 오랜만에 남편과 거실에 앉은 어목자 선생,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받은 칼. 그중에는 녹이 쓸어버린 오래된 칼 한 쌍이 있는데요. 이 칼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 기녀 생활을 할 때에 쓰시던 건데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거죠. 그 할머니 이름 뭐지요? 정순남. 정순남이지. 네. 우리 집은 어이수잖아. 예, 제 춤도 가르쳐주고.
그녀에게 승전무를 전수해준 스승의 칼인데요. 스승 정순남 선생은 통영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통영에서 기녀 생활을 했던 정순남 선생은 승전무를 추었던 마지막 세대. 1965년 교사가 돼 통영을 찾았던 어목자 선생은 주변의 권유로 승전무를 발굴하면서 스승 정순남 선생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기생충이라며 알려주기를 꺼려했던 스승 정순남 선생.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북춤과 칼춤을 전수받으며 승전무를 세상에 알려 오래전 무형문화재로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어목자 선생 역시 1968년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이 돼 26살 나이로 최연소 보유자가 됐지요. 하지만 1971년 나이 제한 제도가 생기면서 자격이 해제됐고 1996년 예능 보유자로 재인정됐습니다. 승전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이렇게까지 1년에 춤추러 계좌를 만든다고 하는 그 열심은 말할 것 없이 참 우려를 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예술의 전승, 기능만이 그 능사가 아니고 창조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하에서 이 영남 지방의 춤을 예술화하고 현대 개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한 공연장. 오늘은 어목자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공연이 있기 때문이지요. 엄마하고 바로 딸 지연 씨의 공연입니다. 아이고 고생한다. 이 고생은 네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지어야 되겠네. 남편도 공연장을 찾아 딸을 응원하는데요. 대를 이어 춤을 추는 딸이 참 대견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저 위에 가서 보는 게 좋겠나? 여기서 보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 눈이 좀 나쁘니까. 잘해라. 잘해. 뭘 하지 마세요. 허벅지 보인다고. 아버지 허벅지 봐. 그녀의 전공은 엄마와 다른 현대무용, 전유예술로 오늘 공연을 꾸몄습니다.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무대가 전통 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드디어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목자 선생도 이 순간만은 춤꾼이 아닌 엄마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자식이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작품을 보면서 아 네가 그렇게 뭔가 참 갈등을 느끼면서 그래도 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런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뭐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그냥 잘하려고 하고 한 번씩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좀 나이 어렸을 적에는 30한 중반까지는 되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많이 체크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를 믿으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춤출 수 있고 마음껏 춤출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냥 어머니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축복이죠. 네가 이런 짓거리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연도 한도 없이 춤을 추고 잘 놀아봐라. 교산대학
그녀가 인간 문화재가 되던 해에 태어난 딸.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췄던 춤이 그녀의 피를 타고 흐르는 모양입니다. 한려 수도를 품에 안은 예인의 도시 통영. 그녀가 오늘은 고향이자 승전무의 탄생지인 통영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은 이순신 장군의 영원히 깃든 충렬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 역사와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상당히 이 둘레도 상당하겠는데 이거. 이 길을 받아도 사람에도 안 되잖아. 네 해봐. 사람에도 안 돼. 그지? 이렇게 크다.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 이곳에 올 때면 엄 선생은 늘 만감이 교차합니다. 장군님, 어목자 왔습니다. 장군님이 계셨기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장군님의 그 영혼을 받아 성저물을 발굴해서 장군님 앞에 해마다 헌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성전무가 참 세계적인 그런 참 춤이 될 수 있도록 장군님께서 열심히 보살펴 주십시오. 충무공을 위로하고 기리는 춤으로 통영에서 이어져온 승전무. 이제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이 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춤이 되길 그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소, 바로 세병관입니다. 세병관이네. 그래, 여기가 그냥 그 우리 성전무가 완전히 그냥 발굴할 당시부터 여기를 너무나 그냥 열심히 그냥 사용했던 그런 세병관이야. 세병관은 19세기 말까지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 수군을 총지휘했던 본부 건물. 지까지 보이는. 바로 여기서 승전무를 쳐서 승리를 기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세병관이 승전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가 그 성전무를 한참 그냥 발굴하면서 여름에 여기는 굉장히 시원해. 좋다. 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녹음기를 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싸서 그 녹음했던 게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막 탐내하고 전부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우리 악사들은 연주를 해주시고 우리 춤은 요 밑바닥에서 이렇게 추고 그랬던데 여기도 마르고 닳도록 내가 여기 앉았던 자리야.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 마루 보세요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재질이 보통 진짜요? 그거하고는 틀리지. 네. 그동안 그런 참 유품이고 귀한 여기서 스승과 악사들에게 승전무를 전수받았던 어목자 선생. 마찬가지로 김윤홍 선생 네. 여기 온 김에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서 춤을 한바탕 추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더 성전물을 잘 지킬 수 있겠지. 저도 여기서 한번 추고 싶어서 칼 챙겨 왔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갈래봐. 네. 잘했어. 자, 우리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걸까요? 세병관에 서자 춤을 추고 싶은 열정이 다시 솟아나나 봅니다. 자, 우리 춤이나 한번 춰보자. 자, 그러면 연풍대를 한번 해보라. 예. 자, 정, 풍자 돌아볼까? 정, 정정, 정자, 풍. 정, 정정, 정자, 풍. 정자. 덩기더덩 덩떡꿍 덩기더덩 덩떡꿍 보는 저도 신이 막 납니다. 돌아가자. 그냥 팔자에 내가 꼭 성전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야지 영원하지.
뭐 중간에 그냥 뭐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 예인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래도 소원 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춤을 다 춰보고. 그렇지. 나로서는 가장 인정하는 그런 참 제자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이제 춤을 다 이제 자네가 알고 있고 다 물러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춤은 영원히 지켜줘야 돼. 이 자리에서 약속해. 네, 알겠습니다. 전통 춤은 어렵고 재미없다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기에 그녀의 당부가 더없이 애틋합니다. 제자와 함께 앉은 춤을 추는 그녀의 사위가 파르르하니 떨리는 건 승전무를 이어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 때문 아닐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여기에 종사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롭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성전무뿐만 아니라 군점 행렬 이순신 장군의 어떤 생활 그 업적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던 곳이 돼서 여기가 보시다시피 기운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분들의 그 길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춤을 지금도 굳굳이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듬뿍 받은 저로서는 이곳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곳이지요. 이제 그 대를 이어줄 제자를 키우는 게 그녀의 남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 둘이서 이 역사적인 세변관 앞에서 추게 되니까 저도 너무 지금 감격스럽습니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성전무를 꼭 선생님 그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더 깊이 새겨지면서 꼭 이 춤을 제가 선생님 따라서 끝까지 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그렇게 듭니다. 운명처럼 승전무를 발굴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어목자 선생. 그녀의 바람이 꼭 연그러 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목자 선생과 제자 김윤옥 씨가 한적한 산길을 오릅니다. 아침부터 등산이라도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비석이 즐비한 산 중턱 귀퉁이. 통영 지역의 자꾸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인데요. 이곳에 남은 스승 정순남 선생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할머니께 제일 앞에 제일 이제 늦게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접대 여기 그 비석을 세울 때 왔었거든. 예. 그러고는 못 와봤어. 선생님 편히 계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계시든 안 계시든 선생님 현적이라고는 마지막 참 이 비석 하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한테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여기서 선생님 좀 보급시키고 갈게요. 비석 하나로 덩그러니 남은 스승. 외롭게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예능 보유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참 쓸쓸한 풍경입니다. 오직 춤을 위해 살았던 약 70평생의 삶. 그녀는 다시 길을 달려갑니다. 오랜만에 통영을 찾고 보니 새로운 풍경이 생겼습니다. 바로 케이블카. 네. 중학교 동창 친구도 한달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가자. 아유 참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저 서울 양반이나 외국이나 가고 그러면은 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놓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참 케이블카를 타는 이 감격스러움 춤꾼들은 춤을 추게 하고 고향에 오시더니 엄 선생님이 소녀가 돼 버리셨네요. 될 수 있을 텐데 색깔로는 완전히 진짜 멋지다. 아름답다. 드디어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정상은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야 돼. 쪽빛으로 빛나는 통영 바다를 눈에 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르고 아이고. 또 올라야 합니다. 다리야. 아이고 사실은 내가 그냥 다리가 부실해서 평생 춤추고 얻은 게 다리 아픈 거네. 아이고 무릎이 그냥 지근지근 시근 이렇게 한다. 언제 그렇게 싱싱한 다리로 팔을 있는 대로 벌리고 다리를 들고 춤을 추고 했을 때 그때가 참 너무 그냥 억울하게 생각들어. 지금 여기도 제대로 못 놀러 오니까 힘이 달아서. 아픈 무릎은 평생 춤을 추고 얻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무릎이 아니 무릎이 안 약간 좋으신데? 시큰거리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악착같이 가보자. 저 가실 수 있는 데까지만 가봐요. 태어나고 자라며 춤의 모태가 되어준 통영. 엄 선생은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며 승전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의 전통 춤도 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셨네요. 아이고 건강하셔서 좋다. 아이고 힘들어서. 케이블카 저택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정말 아름답다. 미륵산 정상에 서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데요.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와. 근데 그 노을 질 때 되면은 정말 끝내줍니다. 푸른 바다와 섬이 만들어낸 걸작. 저도 꼭 한번 통영에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국악원 식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2박 3일 일정으로 떠나는 공연에 모두들 들뜬 표정입니다.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이 제주국제관악축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국민 속으로 공연의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제주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그 국악 단체가 없어서 국악 공연을 보기 힘든 곳인데 저희가 영남 지역의 축가, 우리 민요로 이렇게 흥겨운 공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주로 향하는 길. 가는 도중에도 공연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타지에서 선보이는 영남 지역의 춤. 그리고 야외 공연까지 있으니 걱정이 될 만도 한데요. 어느새 아름다운 성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내일 춤을 선보일 공연장. 성수 무대를 익히기 위해 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음향이나 조명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학춤부터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학춤부터 하자. 손으로 장단을 맞춰 연습을 해봅니다. 넷 발끝 밀어내는 거 셋넷 너무 상체가 너무 높아. 춤을 추는 단원들의 키가 옛날보다 커져서 자연스러운 춤의 맛이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적당히 익은 김치 탁 걸쳐서 먹는 그런 맛이 탁 나줘야 되는 거야. 남자들은 막걸리 한 잔 탁 먹고서는 그냥 건하게 건드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너희는 그냥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가 여태까지 해준 거 명심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해본다. 자, 시작. 얼마나 좋아졌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홉. 힘 다 빼고 시작. 하나, 둘, 또 끄떡 간다. 너는 그냥 이 마디 안 꺾으면 춤이 안 되네. 그냥 덩 걸쳐 탁 걸치고 그대로 호흡으로 걸쳐서 그냥 이렇게 갈 일이지. 탁 친다. 그럼 춤이 안 돼. 하나, 가만 호흡으로 내려앉고 이동 쿵 딱 기정 얼마나 멋있니 그렇게 하니까. 움직임이 아니라 호흡으로 동작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춤. 내일 그 맛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 모두 분장실에 모였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춤 생각뿐이겠지요. 드디어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됐네요. 오늘은 유난히 외국인 관객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의 전통 춤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드디어 승전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춤을 과연 어떻게 볼지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어목자 선생의 지도대로 북춤과 건무를 추는 단원들. 본래 승전무는 4명이 추던 춤이었지요. 하지만 무대에서 보여주는 춤으로 재탄생하면서 8명이 한 번에 춤을 추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절제된 동작이 승전무의 포인트. 건무의 인사와 함께 승전무 공연이 끝났습니다. 와, 관객들 반응 꽤 좋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춤, 부채춤이 무대를 장식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저도 넋이 나갈 것 같은데요. 부채춤은 어목자 선생의 대학 스승인 김백봉 선생께서 처음 창작한 작품. 의미 있는 작품이라 공연 때마다 빼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나비와 꽃을 주제로 한국의 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들 반응도 역시나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무대에서 피어났습니다. 이 꽃은 어머니의 품 그리고 조국의 뜻을 담은 무궁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데요. 엄 선생님도 저와 같은 기분이시겠죠?
러시아의 발레나 라틴 댄스처럼 우리의 전통 춤도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Was very surprising. We didn't know exactly before what we could expect for the performance, but it was very, very beautiful, marvelous, very well done, and every detail, the choreography was very well done by every performer.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는 모두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항상 홀가분하죠. 무사히 끝냈구나 보람도 있고요. 다음 공연을 위해 버스에 탔습니다. 하나 착 들어가니까 색채와 춤이 보여서 참 좋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잘했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숙 씨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수고한 단원들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어목자 선생. 하지만 고쳐야 할 점도 잊지 않습니다. 잘했어. 민지, 더 성적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응? 다음 공연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그 모습, 바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좋았고 괜찮았어. 잘했어. 수고했다. 그래. 모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진한 화장에 불편한 머리 스타일에 잠이 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연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버스 안은 모두가 녹초가 된 상황입니다. 저녁 공연까지 다 마치고서야 먹게 된 저녁은 특별히 바베큐요리입니다. 우와, 저도 입안에 군침이 막 돕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춤에 대한 사담도 나누는 자리. 어목자 선생도 지금은 호랑이 선생님이 아닌 자상한 엄마이자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좋다 합니다. 자, 얼씨구! 얼씨구! 공연이 끝난 뒤 나누는 음료 한 잔. 그 시원함이 오늘 밤을 행복한 꿈으로 안내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에서의 공연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오전에 잠시 짬을 내 근처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시원한 물 한 바가지로 우선 목을 축입니다. 달콤한 물맛이 약수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산림욕을 즐기려 여기를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뻗은 이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아요. 좋아서 한바탕 춤이 덩실덩실 어깨춤이 추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이 푸른 자연 속에 있으니 절로 춤이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저는 추임새 넣어드릴게요. 얼씨구! 에이, 얼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평생 승전무와 춤을 사랑하고 아껴온 어목자 선생. 그녀의 이러한 열정은 이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 지방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이렇게 발굴하고 지켜온 것은 참 내가 제자지만 영광스러운 거지. 어머니
춤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셔서 때로는 제가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질릴 만큼 열정이 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시도록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훌륭하게 춤의 길을 걷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시기 전에 저한테는 엄마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일일이 다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춤까지 다 잡아주시고. 춤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다는 어목자 선생. 그녀의 열정은 승전무를 넘어 자신의 춤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를 딴 원향 살풀이 춤. 이 춤 역시 명무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딸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원양 살풀이 춤을 전수 중입니다. 선생은 장단을 맞춰주며 춤사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지도를 해줍니다. 전통 승전무와 함께 자신의 춤을 창작하고 발표하면서 진정한 춤꾼으로 살고 있는 어목자 선생. 누군가 춤은 인생을 노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 뜨거운 인생을 노래하기 위해 춤을 췄고 앞으로도 영원히 춤을 출 것입니다. 스물여섯의 나이에 최연소 인간문화재가 됐던 통영의 춤꾼. 승전무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건 자신의 운명이었다고 믿는 사람. 선조들의 숨결을 예술의 혼으로 간직하며 미지의 시간을 스스로의 삶으로 오롯이 이어온 명인 어목자 선생. 그녀는 분명 이 시대의 예인임에 틀림없습니다.